예, 반갑습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공원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변함없이 공원에 나와 있지만 역시 혼자서 이렇게 걷고 있습니다. 그리고 곰곰이 생각해 보건대 가야 할 인생길이 살벌하기만 합니다. 내 친구들은 이제 하나하나 정년퇴직을 해서 산으로 들러 골프장으로 카바레로 댕기는데 나는 오늘도 아무도 좋아하지 않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좋아하지 않는 일, 그리고 살벌하기 이를 데 없는 일, 모두가 가기 싫어하는 길로 나는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해야 할 일이 있다면 이 대자연의 신들이 나에게 준 일이라고 생각한다면 나는 설사 앞에 죽음이 가로막고 있다 할지라도 나는 나아가겠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내가 해야 한다면 하겠습니다. 나 아니면 안 된다는 생각은 가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하지 않는다면 해야겠습니다. 오늘 이야기할 것은 우리는 왜 성매매를 합법화해야 되는가? 그리고 우리는 왜 성문화를 발전시켜야 하는가? 이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우리는 왜 성매매를 합법화해야 되는가? 나는 수도 없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돈에 대한 접근, 돈에 대한 획득, 돈에 대한 관리, 이런 것 때문에 이 성매매가 합법화되어야 된다고 나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문화를 왜 발전시켜야 되는가? 그것은 남녀의 대화의 폭을 넓히고 남녀의 접근성을 높이고 부부가 행복할 수 있고 남녀의 연애가 더 수월할 수 있고 남녀가 더 사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항상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매매 합법화에 있어서 반드시 돈이 따라가야 된다. 성매매를 합법화한다고 해서 돈이 따라가지 않는다면 마치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중 한쪽이 빠져 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성매매가 합법화된다 해가지고 이 돈에 대한 것이 발전하고 돈에 대한 것이 나아가지 않으면 나의 성매매 합법화는 더욱 여성들을 올가매는 촉새로 작용한다고 나는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은 모든 문화권과 모든 동서고금이 이 성매매 전략이 증명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나는 성매매 합법화에 있어서 돈에 대한 이 교육이 반드시 따라가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돈에 대한 교육은 바로 여성들이 성인이 되기 전에 끝나야 한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돈 공부가 어떻게 성인이 될 때 끝나겠습니까? 돈 공부는 복잡다단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면 할수록 어려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돈 공부라는 것은 결국 인간의 탐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아주 기초적인 돈 공부, 그것은 이 돈의 획득과 관리, 지키는 것,
그 다음에 저축하는 것, 투자하는 것, 관리하는 것, 돈이 이송에 대한 것, 이러한 것들은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것들은 항상 교육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돈에 대한 위험성, 돈을 어떻게 관리하는가, 돈은 왜 드러내면 안 되는 것인가, 왜 여성이 돈과 남성이 돈이 다른 것인가, 이러한 것들은 그렇게까지 많은 교육이 필요하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아예 없기 때문에 우리는 돈에 대한 교육을 받지 못한 것입니다. 우리만 돈에 대한 교육을 받지 못한 것인가? 우리 아버지 어머니도 돈을 모르고 자랐습니다.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도 돈에 대한 것을 모르고 자랐습니다. 아무도 돈에 대한 것을 가르쳐 주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돈을 확보하는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매매 합법화에 있어서 반드시 금융교육이 따라가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매매를 또 하는 것은, 또 이렇게 합법화를 하는 것은 바로 여성 여러분들이 세상에 대한 이 접근과 보는 관점을 넓히기 위해서입니다. 나는 이야기했습니다. 의식이라는 것이 무엇을 기준으로 해서 의식이 싹 트는가? 그것은 보고 듣고 느끼는 것을 이용해서 의식이 싹 튼다 했습니다. 난 이야기했습니다. 여자 승려가 5명한테 강간을 당했어요. 그러면 그 여자 승려는 다시는 남자를 상대 안 할 거야. 남자는 아주 더럽고 취약하고 위험한 짐승이야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도우미가 5명한테 강간을 당했어요. 도우미는 돌아서서 바로 돈 계산을 합니다. 5명한테 얼마씩 받아내야 될까? 경찰에 신고를 일단 했는데 그러면 합의금을 얼마나 받아내야 될까? 듣기에 따라서 서울이 변호사에서 나온 이렇게 이 변호사 사무실에서 나온 출처로는 한 사람당 6,420만 원이라는데 5명 같으면 5, 6, 30에다가 이 6, 4, 24 절지에 이 3억 2천이네. 그러면은 저것들이 가진 돈도 별로 없어 보이는데 합의를 본다 하면 한 4천만 원 선에서 합의 봐줄까? 3천만 원 선에서 합의 봐줄까? 5명 같으면 괜찮은 장사인데 벌써 이렇게 달라지는 것입니다. 관점이 어떻게 달라지는가? 세상을 보는 이 이해가 어떻게 달라지는가? 하늘과 땅 같은 차이를 가져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의식의 정체입니다. 컴퓨터라는 것은 프로그램을 어떻게 입력하느냐에 따라서 컴퓨터가 돌아가는 것입니다. 데이터 처리라는 것은 얼마만큼 이 데이터를 얼마만큼 빠른 속도로 처리하느냐에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인생도 똑같습니다. 얼마만큼 빠르게, 얼마만큼 폭넓게, 얼마만큼 간단하게 생각하느냐가 그 관점입니다. 내가 남자를 고발하라고 이러는 것이 아닙니다. 생각의 구조와 차이가 어떻게 달라지는가 하는 것입니다. 노처녀가 있어요. 나이 40살의 노처녀가 있다고 칩시다. 그런데 노처녀가 이쁘게 차려입고 어디 남자 없나 하고 거리를 배회합니다. 아무도 말을 걸지 않습니다. 왜냐? 쳐다보기만 해도 시선 희롱죄입니다. 어디 감히 지렁이 같은 대한민국 남자가 여성을 쳐다본단 말이야. 대가리 쳐박고 댕겨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 법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자 승려가 아무리 있고 잘 있고 이쁘게 해가지고 나이 40 먹은 여자 승려가 길거리를 배회해본들 아무도 쳐다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시스템이라는 것이 쳐다보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커올 때의 시스템은 어떻게 되었느냐? 예쁜 여자가 혼자서 길거리를 걸어가고 있어요. 그럼 바로 쫓아갔습니다. 쫓아가지고 저 시간이 있으세요? 저 시간 많은데 자 커피 한잔 하실까요?
아니면은 당신 참 마음에 드는데 정말 예쁘게 생겼네요. 혹시 전화번호 좀 줄 수 있어요? 라고 했게 우리 시대의 생활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시대는 바로 쫓아가 가지고 저 커피 한잔 할까요? 바로 스토킹이 돼 가지고 징역 3년 징역 5년을 받고 동종학계 지역금지 고지의 신상공개를 받는 나라입니다. 여자 승려가 아무리 돌아다니고 이렇게 해도 남자는 말도 건네지 않습니다.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무엇이 잘못됐고 무엇이 잘못됐나요? 여자 승려가 나이 40을 안 먹은 여자 승려가 예쁘게 차려입고 길가를 방하면 당연히 총각들이 다녀와가 다 다가와서 물어봐야 될 거 아닙니까? 혹시 시간이 있으세요? 저한테 잠깐 시간 좀 내줄 수 있어요? 뭐 어디 뭐 커피나 한잔 하실까요? 아니면 식사 한 그릇 어때요? 뭐 아니면 전화번호 좀 주세요. 물어봐야 될 거 아닙니까? 안 합니다. 그러면 여자 승려는 어떻게 했냐? 태생이 보고 듣고 느낀 의식 상태가 여자 승려니까 멀뚱멀뚱 오늘도 걸어다니고 내일도 걸어다니고 누가 나한테 말을 한번 안 거나 누가 나한테 전화번호 달라 소리 안 하나 멀뚱멀뚱 돌아다닙니다. 뭐가 되겠어요? 안 됩니다. 일이 안 돼요. 그런데 도우미가 40 먹은 도우미가 예쁘게 차려입고 이제는 시집 가야지. 어제도 3개를 물고 4개를 박아댔는데 이제 뭐 나이도 좀 있고 뭐 이제는 하나만 물고 하나만 박을 거야. 이래가지고 노조승려가 길거리를 가요. 예쁘게 차려입고. 그런데 괜찮은 남자가 뭐 혼자서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자승려가 형알같이 들어가가지고 저 혹시 애인 없어요? 저 애인 없는데 우리 같이 커피나 한잔 할까요? 그러면 남자가 아래 위를 쳐다보지요. 왜 쳐다보느냐? 이 여자가 나를 고발할 여자인가? 안 할 여자인가? 이 여자가 제정신을 가지고 있는 여자인가? 안 가지고 있는 거야. 그거부터 쳐다보지요. 그리고 저 애인 있어요? 라고 대답하지요. 그러면 여자 승려가 그냥 있느냐? 그 뭐 골키퍼에 골대가 있는데 아무 골이나 들어가면 되지. 그 뭐 나하고 잠깐 좀 시간 좀 내주면 안 될까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남자가 또 생각을 해보죠. 그 뭐 골대에 이 공이 들어가나 저 공이 들어가나 들어가는 건 뭐 골대 맘이지. 그러면 남자가 잠깐 좀 시간 좀 낼 수 있습니다. 많이는 시간 못 냅니다. 이러면 이제 바로 이 도우미가 바로 낚아채가지고 데리고 가죠. 이 생각의 차이가 이토록 다른 것입니다. 생각의 차이가 이렇게 다르다고 하는 것입니다. 회사 내에서도 마찬가지고 바깥에서도 마찬가지고 이 생각의 차이가 얼마나 다른지 모릅니다. 그리고 남녀의 경계의 벽은 무엇이 허무느냐? 남녀의 경계의 벽, 그것은 바로 스킨십과 섹스가 허문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성이 무너지듯 이 스킨십과 섹스에서 생각이 무너지고 감각이 무너지고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녀의 성행위가 이토록 중요한 것입니다. 부부에 있어서는 이 성행위는 더욱 중요합니다. 부부가 싸울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애는 학교는 제대로 갔나? 밥은 맛있는가? 반찬은 맛있는가? 생활비는 제대로 줬는가? 뭐 하나부터 10까지 싸울 일이죠. 부부가. 이걸 누가 무엇이 완충을 시키느냐? 바로 부부간의 성행인 부부간의 섹스가 이걸 완충을 시킵니다. 그래서 부부간에 있어서 성행이라고 하는 것은 몸이 대화라고 하는 것입니다. 10마디 언어의 말보다도 한 번의 몸이 대화는 더 강합니다. 그런데 우리 지금 부부는 과연 섹스를 하나요? 안 합니다. 왜냐? 부부끼리 섹스하면 부부 강간죄니까.
그러면 부부끼리 섹스하는데 부부 강간제가 돼가지고 남자는 다가오지를 못합니다. 그러면 마누라가 다가가야지요. 마누라는 안 다가갑니다. 왜냐? 섹스는 부부끼리 하는 게 아니고 바깥에 나가서 섹한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말합니다. 마누라 남편한테 부부끼리 왜 이래? 저리 가! 까라지 먹이도 싫어. 부부끼리 말이야. 뭐 하는 거야? 부부끼리 왜 이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내 친구들은 이야기합니다. 마누라 곁에 가본 지가 1년이 되었는지 2년이 되었는지 기억도 없다. 또 듣고 있던 내 친구는 이야기합니다. 야, 니는 2년이나 됐나? 나는 3년이 됐는지 4년이 되었는지도 모르겠다. 또 내 친구는 이야기합니다. 야, 너는 그래도 한 번은 했네. 나는 이 5년 전에 했는지 10년 전에 했는지 기억도 없다. 이게 바로 우리나라의 성문화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섹스리스 부부 세계 1위 나라입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이게 무슨 부부끼리 대화가 되겠어요. 그리고 패배주의에 젖은 우리 5060은 이야기합니다. 젊어서는 그래도 한 번씩 할지 몰라도 늙어서는 그냥 나이 들어서는 그냥 얼굴 보고 애 크는 거 보고 그냥 정으로 사는 거야. 그 뭐 부부끼리 그 무슨 관계를 해?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이야기했습니다. 남자의 정액이 여자의 몸속에 들어가면은 4분의 1은 흐르거나 닦거나 해서 없어지겠지만 4분의 1은 여자의 몸속으로 들어가서 몸을 변화시킵니다. 다 없어지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이치라고 하는 것은 너무도 정교하게 짜여져 있어서 남자는 조금 남고 여자는 조금 모자랍니다. 그리고 그 4분의 1 정도 되는 양을 넣어주게 되면은 또이또이하게 제로제로 딱 맞습니다. 이게 세상의 놀라운 법칙입니다. 그래서 부부가 성행위를 꾸준하게 일정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남자의 정액은 닦아서 없애버리는 게 아닙니다. 물로 씻어서 없애버리는 게 아닙니다. 정말로 소중하게 관리하고 최대한 많은 것을 체내에 흡수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공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뭐 또 얘기하다 보니까 또 뭐 이래저래 헛소리를 하고 있는데 재밌으면 좋아요 구독이나 한번 눌러주세요. 예, 들어가겠습니다.